안녕하세요. 한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오양호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소식은 요즘에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각 당에서 뭔가 이제 뭐 쇄신안을 막 자기들 혁신한다, 뭐 쇄신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죠. 선거의 계절, 혁신 경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혁신들이 뭐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은 이제 정치인이 아닌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뭐 이렇게 앞에 내세워서 뭔가 혁신을 좀 하려고 했는데 뭐 크게 뭐 큰 재미를 보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윤핵관 중 한 명이었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당대표에서 사퇴를 했고,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물망에 올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한테는 좀 마이너스다.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동훈은 지금 쓰일 카드가 아니다. 지금 쓰기에는 너무 큰 카드고 조금만 냅두면 더욱더 큰 그런 거물 정치인이 될 건데, 지금 써버리면 좀 다 크지 않은 채로 잡아먹는 그런 느낌이 든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떠한 쇄신을 하고 있느냐, 뭐 쇄신인지 혁신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재명 방탄은 계속 하고 있어요. 친명계 의원들이 뭐 이재명 신뢰를 엄청 치고 있잖아요. 뭐 말만 하면은 뭐 이재명이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니면은 뭐 검찰의 탄압이다, 검찰 공화국이다, 윤석열이 할 줄 아는 게 이재명 털고 뭐 압수수색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것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죠.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는 조사를 하는 것뿐인데.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박지원 등 올드보이들이 컴백을 하려고 해요.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살이 넘으셨는데 이거 의원직 하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뭐 본인은 뭐 당연히 하고 싶으니까 나왔겠지만, 지금도 자기가 나가려는 지역구에서 뭐 지금 지지율 1등을, 경선 지지율 1등을 여론조사에서 나왔다고 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임종석 얘기도 나오고, 뭐 예전에 있던 뭐 86 정치인들 다 나올 기세인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드보이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한 자리 하려고 한다. 이게 뭐 쇄신이라고 해야 되나? 뭐 백투더 퓨처인가? 아무튼 뭐 민주당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이제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혁신이라고 하겠지만, 비명계 지역구에 친명 비례의원들을 공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김의겸, 양이원영, 이런 사람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됐던 사람들인데 어디 지역구로 하나 꽂아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이제 친명이라고 하면은 뭐 나는 친명입니다 요즘에는 외치기만 하면은 친명처럼 해주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친명인데 비례 출신이니까 자기의 텃밭이 없는 거잖아. 없으니까 조금 좀 좋은 자리를 받으려고 요즘에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있죠. 김의겸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노력을 가짜 뉴스 막 만들어내는 걸로 많은 노력을 했었고, 이제 양이원영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렇게 논란이 있어가지고 좀 뒤로 빠져 있다가 요즘에 갑자기 앞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참 정치가 뭔지 권력이 뭔지 참 그런 거 보면은 정치판에 발을 안 들이고 그냥 사는 게 가장 속편한 것 같기도 해. 괜히 그 판에 껴가지고 양심 팔고 자기 인권 팔고 뭐 아무튼 자기 뭐 사생활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거 얻어가지고 뭐 하겠어. 뭐 물론 국회의원 되면은 그 명예라던가 받는 혜택이 굉장하지만, 그래도 그러기 위해서 전 국민의 한 30-40%에 달하는 사람들한테 쌍욕 먹고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막 그러는 거보다는, 저는 그냥 진짜 깨끗한 사람이면 나도 괜찮은데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욕먹는 거 보면은 사서 고생한다,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랑은 좀 별개로 민주당 내부에서 좀 분열이 일어나서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했고, 막 개딸들한테 막 진짜 문자로 쌍욕을 먹고선 탈당을 하셨죠. 그리고 원칙과 상식 4명이 혁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역시 혁신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또 혁신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대체 어떤 혁신을 요구하는 건지 좀 뒤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한대요. 우리가 이제 좀 젊은 분들은 장제원 의원 잘 모를 건데, 노엘 아빠 하면 다 알죠. 노엘 아빠. 노엘이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래퍼 노엘이 사고를 많이 쳐서 이제 장제원이라는 이름보다는 노엘 아빠라는 걸로 더 유명해진 그런 상태죠. 근데 이 장제원 의원이 단지 뭐 아들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부친인 장성만이라는 분도 재선 국회의원까지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물론 첫 국회의원은 좀 안 좋은 시절에 이렇게 얼렁뚱땅 하신 거라서 뭐 그런 지지도나 그런 게 없이 하신 건데, 아무튼 재선했으니까 국회의원 2번 해드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 집안에서 자란 그런 정치 꿈나무, 이렇게 해서 부산에서 자리를 잡은 그런 정치인이죠. 아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키우신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인터뷰에서도 노엘이 이제 굉장히 좀 심적으로 뭐 노래를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노라던가 이런 게 쌓이는 걸 본인이 몰랐다, 이제라도 좀 이해해 주려고 한다 하는 거 보니까, 물론 이 노엘이라는 요 친구가 많은 사고를 치고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사고를 치고 하는 거는 좀 뭐 문제인데, 뭐 운전하고 그런 거는 뭐 안 좋은 일인데, 이거를 대하는 이 장제원 의원이 아빠로서는 참 괜찮은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아들이 이러면은 막 진짜 극 대노해가지고 아들을 막 그냥 막 좁히고 막 그럴 텐데, 어떻게 보면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뭐 아버지로서는 참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거와는 별개로 뭐 사고 치는 건 사고 치는 거니까 뭐 욕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없잖아. 자식이 사고 쳤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뭐 권력형 비리가 아닌 이상해야 뭐 이 사람 장재원까지 욕할 거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장재원이 자기가 윤핵관이지만 뭐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만 자기가 잊혀져서 윤 정부가 성공하면 자기는 뭐 불출마하겠다. 자기는 뭐 윤 정부가 성공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어요. 물론 이제 김기현 같은 경우에는 좀 잡음이 있었던 것 같아. 뭐 대표직을 사퇴하고 뭐 어디 지역구는 출마해라 또는 뭐 지역구는 나가지 말고 대표직을 유지해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봐서는 뭐 대표직도 사퇴를 하고 그리고 출마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공천을 못 받으면은 나가더라도 울산 쪽으로 받을 건데 거기 과연 해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울산 쪽이면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쪽이 좀 강한 지역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희생을 해야 될 사람이 거기에다가 나간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뭐 좀 어렵지 않을까 해요. 아무튼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장재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부산의 터주대감인데 불출마를 한다고 함으로써 뭔가 좀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는 건가 하면서 좀 지지율 반등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죠, 민주당.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제 자기가 뭔가 이대로의 민주당은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은 변해야 한다. 혁신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신당 창당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 신당, 그러니까 새로운 당을 자기가 만들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세력을 좀 규합을 하려고 하는 건데, 대체 이낙연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건가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가 뭉쳐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야 되는데 이낙연이 지금 초치는 거 아니냐. 이낙연이 괜히 자기가 권력 욕심에 잘 나가고 있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총선을 완전 지금 이재명 밀어내고 자기가 권력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반은 맞는 말인 것 같아, 반은. 왜냐하면은 이낙연이 지금 70살이에요, 70살. 그러니까 다음 대선은 2027년인데 2027년에는 74세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 대선은 어때? 그 다음 대선에는 79, 거의 80살이 되는 거예요, 80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다음 대선이 마지막 대선일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뭐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뭐 결국에는 죽게 되니까 정치인으로서 사실상 마지막 대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아니 저도 하는데 본인도 할 거 아니야. 본인도 내가 이제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한 번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상태로 이재명 체제로 계속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경선에서 이재명한테 결국에는 밀릴 것이다. 왜냐면은 지금 총선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지율이 민주당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과반을 넘어서 160석, 180석까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재명이 승리를 가져간다면 그 공을 이재명이 다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럼 그 공을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이 계속 당대표를 해먹을 것이고, 당대표에다가 경선까지 가면 다시 또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꼽힐 거니까, 이대로 가면 이낙연은 이번 턴에는 대선에 나갈 수 없는, 저번처럼 또 대선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게 뻔하다. 그리고 만에 하나 대선이 되기 전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어서 자기가 당대표로 오른다 하더라도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십창남 민주당을 건네받으면 나가도 진다, 대선에 나가도 질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가 이낙연이라면 그 생각을 할 것 같아. 어쨌거나 지금 상태로 가서는 자기한테 대선에서 유리할 것이 전혀 없다, 그런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일단은 총선 전에 이재명 자리를 자기가 차지를 해야 돼. 자기가 당대표가 돼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승리로 이끌어. 그러면 그 공을 물론 이제 대승적으로 물러난 이재명한테도 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대표를 맡고 이 총선을 진두지휘한 이낙연이 리더십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 그거를 그렇게 쉽사리 주지는 않을 거니까. 아무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진짜 신당 창당을 해. 창당해. 왜냐면은 이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태생의 전라도 출신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기반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더군다나 국무총리까지 했고, 지난번에는 대선 경선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었으니까 정치적 기반이 약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이 비명계 쪽에서는 결국에는 자기들이 공천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낙연과 뜻을 같이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한다 그런 얘기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고, 왜냐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통합 경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당을 창당해서 어느 정도의 자기들 세력을 모은 다음에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수를 확보하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어서 이재명이 깜빵에 간다면 다음번 대선 때 경선을 할 때 경선 주자가 마땅치 않단 말이야.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 지금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재명한테 몰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올 만한 사람? 글쎄 누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나왔던 박용진 의원? 근데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 후보로는 아직 너무 약하고, 결국에는 좌파 쪽에서 이낙연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이 되어서 뭔가 신당이 있어도
민주당과 통합 경선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세력을 모아서 이렇게 한번 신당을 창당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낙연의 인터뷰들, 이낙연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면 이거예요. 내년 초에 거취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 빨리 결정해라. 왜냐면은 이 총선 전에 한 3개월 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공천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휘두르려면 적어도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자기가 당대표에 올라야 그 경선 과정에서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자기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신당 창당한다는 게 아니다. 신당 창당은 진짜 최후의 옵션이고, 민주당이 변한다면 나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획기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획기적인 변화는 지금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 그게 아니고서 획기적일 수가 없어. 왜냐면은 지금 이재명의 사당이 됐잖아, 사당. 이재명을 위한 당이 돼버렸잖아. 막 친명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비명계들을 다 조져버리고, 개딸들 나와가지고, 수박들 색출해라, 막, 문자 폭탄 보내고 그러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내려오지 않는 한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향후 시나리오는 어떠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절대로 자기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대표의 직함이 사라지면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재명이 깜빵에 안 가고 그 재판 결판이 안 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게 당대표라고 막 봐주고 있는 게 있거든. 뭐 재판 간다고 뭐 국정감사 안 나와. 근데 국정감사 간다고 재판에도 안 나와. 이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초법적인 그런 권한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이 당대표만 아니라면, 한 당의, 그리고 제1 야당의 대표가 아니라면 이런 사법부를 능멸하는 이런 처사를 절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그랬다가는 판사한테 괘씸죄로 더 처맞는 거지. 1년 받을 거 2년 받고 막 그러는 거지.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증가한다. 사법 리스크가 증가하면은 다음에 대선 때 민주당 내 경선조차도 나오지 못할 확률이 높다. 왜냐면은 피선거권 박탈이 될 정도의 형이 딱 확정이 돼버리면 나갈 수가 없는 거지. 나가고 싶어도 자기의 지지율이 높아도 못 나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은 당대표를 절대 내려놓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이낙연은 신당을 창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요구를 통해서 이재명이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지금은 약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은 아주 조금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도 마음속으로는 신당 창당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마음속으로는 먹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당연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존 이제 준 연동형을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연동형을 좀 더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 지금 병립형으로 약간 주고 있는 그 좌석조차도 연동형으로 다 바꾸자,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목소리를 좀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성정당이 없어야 이낙연이 지지율 한 10%, 15% 가져가면 전체 300석에 한 30석, 40석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위성정당의 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재명이 병립형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위성정당을 할 확률이 굉장히 또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만큼 예를 들어서 10%의 지지율을 받았다고 해서 총 30석의 국회의원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뭔가 몇 석이라도 가져간다면 당으로서 이제 지금 이제 야권 연합으로 같이 민주당과 좀 행동을 같이 하다가 다음 대선 경선 때 종합적으로 통합 경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선 후보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친명계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왜냐면은 이낙연이 저러다가 혹시나 진짜 이재명이 자기가 내려온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본인들도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이낙연이 나가서 지지율이 분산되면 어쨌거나 자기들 표를 갈아먹는 거 아니야. 어디 지역구에서 전라도 쪽에서 이낙연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 표 몇 개, 그 사람들이 많은 지역 좀 몇 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도 몇 석 이제 또 뺏기면 자기들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에는 친명계 그리고 이재명계는 똘똘 뭉쳐서 이낙연을 조리돌림할 수밖에 없다. 약간 비난을 하는 거지. 안민석은 신당 창당은 시대 정신에 반하는 배신행위. 그럼 네가 윤지호 데려온 거는 시대 정신에 맞는 행위인가? 그리고 김민석, 이거 이낙연의 행위는 사쿠라 반란이다. 사쿠라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김민석은 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그 송영길 형님과 같이 새천년 NHK 단란주점에서 같이 술을 드시던 그분이죠. 철새 정치인으로서 김민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할 그런 깜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공천은 받아야 되니까 또 한번 강력하게 얘기했고,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친명인지 고민정은 원래 그 문재인의 숨결을 끼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인데, 요즘에는 이재명을 엄청 또 감싸더라고. 이 표정 아주 표독스러워졌어. 옛날에 방송 아나운서 할 때 하고의 얼굴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죠.
아무튼 그때 방송할 때 생각하면 이거 대체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고민정도 이낙연은 지금 총선 패배를 민주당의 패배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주 그냥 절망의 탄식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이낙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한 2주, 3주 안에 이제 자기 행보를 결정할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지켜보는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